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112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지금 어떠신가요? 마음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볼까요? 기분 나쁨 좀,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아 친절, 불만 감사.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3분 명상 가능하신 분은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한 번 더 챙겨야죠? 네, 다시 한번 잠깐만 챙겨볼까요? 마음이 어떤가? 기분 나쁨 좀, 기운 없음 활기참.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나요? 여유, 사랑, 친절, 감사.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좀 강의는 좀 간단히 하고 질의응답 소감 나눔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좀 잠깐 돌아보면 그 몇 주 전에 이제 안 선생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찌 보면은 얼뜻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까? 특히 이제 반추가 문제죠. 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어, 반추, 이 반추가 문제인데 이 반추를 왜 부정적인 반추를 자꾸 할까? 그리고 자꾸 두 번째 화살을 쏠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죠. 두 번째 화살. 왜 자꾸 쏠까?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우리 학습에 대한 얘기였고 학습에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강화 처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행동의 결과 보상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면 안 하게 된다는 건데 왜 이러한 그 부정적인 내 마음 상태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데 그런 행동을 왜 할까? 왜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강화가 있느냐? 여기 이제 그때 강화 얘기하면서 그 은밀한 강화 얘기했죠. 어떤 숨은 강화가 있다. 숨은 어떤 교묘한 강화가 있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화를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불건강한 행동, 어찌 보면 병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특히 이제 강화를 말씀드리면서 음, 그 정적 강화, 그다음에 부적 강화 얘기 말씀드렸었죠. 정적 강화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제공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적 강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내가 어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는 혐오 자극이라 그러는데 그 혐오 자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혐오 자극의 소멸, 그것도 강화죠. 어떤 괴로운 상태가 벗어나니까 그것도 강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숙고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유튜브만 보고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강화가 있을까? 내가 그 행동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나? 내 행동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사이로는 보면은 어떤 특정한 나를 내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나를 양성해 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나를 양성한다. 건강한 나들의 양성 기르는 거죠. 건강한 나들을 기르는 과정이 마음 공부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건강한 나를 키우고 있다는 거 그걸 아주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그걸 잘 보고 특히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왜 자꾸 할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물론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별로 실제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사실 여기도 보면은 어떤 은밀한 그 강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 미리 걱정을 해. 어떤 사람은 또 미리 부정적인 예상을 많이 해.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별일 없어. 없음. 이게 강화예요. 강화. 무슨 강화죠? 이때는 부적 강화죠. 걱정을 했어. 동기 좌절 예상이잖아요. 그건 스트레스죠. 고통이죠. 근데 실제 보니까 별일이 없었어. 그럼 뭐예요?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내가 걱정을 하니까 별일이 없구나. 이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 강화를 받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자꾸 걱정을 해. 걱정을 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도 왜 걱정하느냐? 걱정을 하니까 강화가 왔어. 강화가. 이것도 이제 가변 비율로 오죠. 가변 비율로 강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잘 소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죠. 아, 내가 걱정하는 행동을 내가 강화주고 있구나. 내가 걱정이를 내 마음 사회에 기르고 있었구나. 내가 걱정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구나. 걱정이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행동에도 이게 숨어 있구나. 이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요. 비슷한 게 또 자기 불구화 전략이 있어요. 아마 심리학 공부하신 분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불구화 전략이 있어요. 자기의 좀 자존감을 좀 유지하고 싶다고 할까요? 조금 유치한 전략이죠,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 때 딴짓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 불구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공부할 자신이 없어. 걱정만 돼. 막 불안해. 그 딴짓해요. 그 시험 못 보죠. 아,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잘 봤을 거야.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알량한 자존감을 좀 유지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기 불구화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제 말이야 내가 잠을 거의 못 잤어. 뭐 이러든지. 아, 내가 어제 그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말이야 오랜만에. 아, 그래서 오늘 시험 공부 못했어.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만약에 시험을 못 본다 해봐요. 못 봐도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머리 나빠가지고 공부했는데도 시험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본 거지. 그런데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가 뭐 일이 있어서 말이야 친구랑 술도 먹고 그랬는데도 시험을 잘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의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실패됐을 때 자기가 좀 더 그 실패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좀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바른 행동은 아니죠. 차분하게 일하고 차분하게 공부하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알량한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자기 불구화 전략을 쓰는 것도 사실은 불건강한 행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볼 때 이거 왜 내가 이게 안 고쳐지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습관에는 반드시 어떤 강화가 있다. 어떤 숨은 은밀한 강화가 있다. 그거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음 공부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데 좋죠. 그래서 특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제가 바울님한테 지난주에 그 질의응답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써라. 종이에 써라. 자기의 어떤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쓰기, 써라. write, writing. 종이에 쓰세요. 종이에. 종이에. 내가 왜 그러지? 생각 가능한 것들을 자꾸 써보세요. 자꾸 써보다 보면 그 뒤에 어떤 숨은 동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좀 솔직해지게 되면 내가 내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남 탓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피하고 있었구나. 그런 책임을 맡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회피 행동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자각이 확실하게 되면은 더 빨리 끊을 수가 있죠. 아주 정을 끊듯이 아주 강하게 끊어내는데 도움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긍정 심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긍정 행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 웰빙 인지, 웰빙 행동, 감사 자비, 특히 이 자비 아주 강조합니다. 자비. 자비. 요즘 특히 이 심리학 심리 치료에서 요즘 이 자비 중에서도 이 자기 자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굉장히 비난하고 자기를 후회하고 자기 비난, 자기 혐오, 또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서 자기 자비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비뿐만 아니라 원래 이 동양에서는 자기 자비보다는 이제 타인 자비를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자비가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요즘 현대 사회에 옴으로써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 안에 마치 지옥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있어요. 지옥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딱 자리를 잡고 얘가 헤게모니를 쥐고서는 이 마음 사회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특히 서양에서 역수입된 건데 이 자기자비 이런 치료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런 자비로운 행동을 자꾸 꾸준히 하시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으로 볼 때 이런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 행동이라고 할게요. 학습된 학습된 거죠. 이 부정적 행동을 소거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때문에 이런 긍정 심리의 자비를 자꾸 쓰시다 보면 얘를 할 겨를이 없어. 우리가 3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더 싸우는 거죠.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냅두고 오로지 나는 이 긍정적인 거, 예를 들면 자비 훈련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신 자원이 전부 자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이 부정적 행동, 그게 반추든지 어떤 부정적 습관적 행동이든지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이 부정적 행동이 소거되고 새로운 건강한 행동,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자비를 기원해주는 이런 자비의 마음, 자비심, 또 마음 사이론으로 보게 되면 자비로운 나가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나를 이렇게 깨닫고 정을 빨리 떼듯이 그걸 내려놓는 거, 또 그것보다 또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 긍정적인 나를, 이 건강한 나들을 양성하는 이제 긍정 심리의 전략을 쓰는 거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이제 우리가 동양적 관점에서 이제 자비라는 게 나오고 이것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이게 매우 쓸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특히 환자들의 치료 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관리에 이 자비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역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자비라고 합니다만 뭐 쉽게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자비심. 이 자비심은 특히 현대인한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그 냉엄합니까? 무한 경쟁이잖아요. 여기서 서바이브 해야 되니까 자기에 대한 그 뭐라고 압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나를 이제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자기 개발도 많이 하잖아.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영어로는 이제 셀프 헬프라고 하는 셀프 헬프 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점가에 가면은 이 셀프 헬프 북들, 자기 개발서가 넘치잖아요. 또 자기 개발 프로그램도 많고.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세븐 헤빗 개발한 분도 있죠. 스티브 코비. 그것도 한참 유행했죠. 뭐 이런 등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야 되거든. 매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자비심이 점점 고갈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무자비해지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해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이런 사회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우 그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 수행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그 자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특히 관계 동기,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이 관계 동기,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관계 동기. 이 관계 동기를 충족하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해요. 인간은 연결돼야 돼요. 연결. 이거는 사실은 인간만이 아니고요. 이 포유동물에 있어서는 이게 연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 관계 동기가요. 그 포유동물을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제 젖바리 동물 그래요. 젖바리 동물, 포유. 젖을 준다는 거죠. 이 젖을 준다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와의 애착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게 대단하죠.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새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포유동물의 경우에. 고양이나 개나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그 새끼를 키울 때 그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성애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모성애를 모든 사람에게 이게 동양에서의 그 자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어머니 마음 이거를 우리 주변 사람 모두에게 더 나가서 모든 생명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러한 자비심을 갖자는 거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으로서 포유동물 인간으로서는 제한이 있어요. 자기 자식 가까운 사람에게만 되는데 우리 인류가 좀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그 동양에서 개발된 그 자비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영적 성숙이라고 할까요? 우리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는 우리 이제 지구 게임에서 이제 한 단계 높아지는 거로 가려면 내 주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것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니 뭐 지구의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이 사랑의 마음은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펼쳐지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인간 의식의 진화라고 할까요? 그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마음 공부가 단지 내 고통으로부터의 그 해방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의 진화적으로 볼 때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그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그 모든 포유동물도 자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원래 잘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고 비라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 의도, 동기거든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단순한 정서, 감정이 아니라 동기예요.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동기, 자심, 또 상대방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 그 동기, 비심, 이게 합한 게 자비심이거든요. 사랑. 동물도 있어요. 그 특히 그 어미가 새끼한테 주는 거, 혹은 동료들끼리, 특히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 간에는 서로의 자비심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관계 동기예요. 관계 동기. 이 관계 동기. 이 관계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관계 동기를 서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자비심. 근데 그게 이제 원래 타고난 건데 인간의 경우에는 많이 좀 무자비해졌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래서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타고난 본성이죠. 자비심도.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도. 사실 그 감사를 느끼면 우리가 이제 보은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내 감사를 느끼게 해준 사람에게 나도 해주고 싶잖아요.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그러지 않아요. 동물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고양이가 내가 잘해줬더니 고양이가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에다가 죽은 쥐를 물어다 줘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이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야 이런 쥐를 잡아오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고양이는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모든 포유동물은요 기본적으로 유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상대를 잘해주려는 마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가 뭔가 감사받을 일이 있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갚아주고자 하는, 보은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요. 인간만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나름대로 자기한테 자기를 잘 돌봐준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지혜가 모자라. 자기 나름대로는 감사를 보은하고 싶은 건데 우리 인간처럼 지혜가 모자라니까 자기로서는 그 쥐가 상당히 그 중요한 먹잇감이잖아요.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자기한테 소중한 걸 준 거지만 인간은 쥐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비라고 할 때는 지혜와 함께 가야 돼요. 지혜와.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강조한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자비롭기가 어려워요. 그 고양이의 경우에 쥐를 잡아준 것은 나름대로는 자비로운 행동이에요. 감사를 느끼고 보은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유대를 좋게 해주는 건데 지혜가 좀 모자라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경우에도 정말 제대로 자비로우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함께 나가야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우리 긍정 심리에서 이 지혜 같으면은 네, 이제 웰빙인지 그래서 그 웰빙인지 수행하고 이 자비 수행을 이 긍정 심리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죠. 또 자비 문구 자체가 일종의 웰빙인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의 부정적인 행동 뒤에 있는 어떤 은밀한 숨은 강화를 잘 보시고 그 행동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또 내려놓으려는 의도 자체가 필요해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혜 자비를 닦으려고 하는 시도, 특히 이 자비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강조합니다. 이게 뭐 이름 있는 거창한 자비 프로그램을 꼭 참가해야 자비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국에서 수입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동기를 잘하고자 하는 능력인데 이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약화됐다고 할 수 있고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비 문구 같은 거, 자비 문구를 자꾸 반복하는 거. 건강평화 행복성장, 건평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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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평화 행복성장을 입에다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던 부정적인 그 반추 이거를 할 겨를이 없죠.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비의 문구를 자꾸 반복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음, 지워져 버렸네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친절 이것만 기억하세요. 친절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 친절, 친절. 한번 소리내 보세요. 친절. 이거를 써붙이세요. 뭐 자비로우려고 뭐 대단한 프로그램에 참가 안 해도 돼. 친절.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나 혹사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요가도 하고, 태극권도 하고, 뭐 십자수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롤러스케이트도 타러 가고, 뭔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웰빙 행동. 음? 웰빙 행동. 이 웰빙 행동하는 거 다 친절. 또 주변 사람한테 친절하세요. 뭐 대단한 그 자비 프로그램 참가 안 해도 돼. 하면 좋고.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남편에게 친절합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친절합니까? 맨날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지 않아요? 컴퓨터 게임 그만해. 유튜브 그만 봐. 공부해. 친절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합니까? 친절한 눈빛, 친절한 미소 보내고 있어요? 친절, 친절. 자다가도 깨우면 친절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세요. 자다가도 누가 툭 깨우면 친절, 친절, 친절. 자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친절. 내가 주변 사람에 친절한가?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친절한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문 지나가다 문을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뒷사람 위해서 문을 열어주나? 다 자비로운 행동이죠. 다 관계 동기를 강화시키는 서로의 연결을 유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멋진 행동이죠. 친절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 주셔도 좋겠어요. 친절. 나에게 친절한가?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네, 오늘 또 3분 중간 명상하고 질문 받고 혹은 또 여러분들의 그 수행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 감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실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그 수행하시면서 경험하신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네, 그 마이크 저 음소거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네, 네, 그 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친절이 뭐 좋은 거고 이런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거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본인이 뭐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은 타인 관계에서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겼다고 음, 하는데, 그게 후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사람들하고 대할 때 이렇게 뭐 조절하는 그 지혜, 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이용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좋은 사람도 대다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비하고 지혜와 자비, 음, 색상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혜와 자비는 함께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워야죠. 소시오패스냐 아니냐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만 요즘 보면은 그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뭐 무슨 뭐 손절할 사람 뭐 등등등, 유튜브에 이런 게 종종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 조회수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뭐 만 단위, 뭐 10만 단위로 가요. 아마 손해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나 혹은 동기, 이런 나가 강한 거죠. 인간한테는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온전한 이기주의자, 나를 진짜 이롭게 되거든요.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동기 누구나 있어요. 그거를 무슨 얍삽한 동기라고 저는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동기를 정말 현명하게 쓸 줄 알아야겠죠. 어떤 게 손해 보지 않는 건지. 오히려 어떤 때 보면은 손해를 내가 보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나요? 손해를 짧은 걸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나한테 덕이 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디에 취약하냐면은 이 즉각적 결과, 즉각적 보상, 즉각적 강화에 취약해요, 인간은. 길게 보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유튜브 보는 동안엔 당장 이 괴로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게 강화가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을 갖고 오죠. 퍼니시먼트 더 큰 걸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왜 외제 동기, 내재 동기 얘기했잖아요. 가급적이면 내재 동기로 살자. 하나로만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가급적이면 내재 동기로 살자. 우리가 이게 성장의 동기. 이걸 뭐 영적 성장이다, 뭐 내면의 성장이다, 혹은 의식 성장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뭐 불줄 수 있는데, 이런 자기 성장의 동기가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자주 또 강조합니다만 평소에 웰빙 인지로 몰바레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우리는 100년 전후에서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 60 몇 살 살았으니까 이제 35년, 100살이라고 해도 35년? 여러분은 몇 년 남았나요? 이걸 자각하고 있냐? 내가 정말 지구를 떠날 때, 아,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고 싶죠, 누구나?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살고 있나요? 그렇게 내 인생 전체 100년의 인생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살고 있나요? 바로 앞에 강화, 바로 앞에 퍼니시먼트에 취약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볼 때 이 성장의 동기는 물론 돈을 많이 번다, 재물을 많이 쌓는다, 명예를 많이 얻는다. 아, 이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동기인데 정말 성장의 동기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동기라는 게 깊숙이 느껴지나요? 이 동기와 인지는 긴밀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동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동기가 인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 중간에도 뭐가 올라오는데 뭐 올라오면 제가 잘 그 제가 동시 처리를 잘 못해요. 네. 어디까지 했죠? 뭘 바래?를 통해서 내가 진짜 뭘 바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속에서 아, 내가 성장 동기, 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게 정말 내가 남는 장사구나. 그게 남는 장사구나. 내가 강남에 집 한 채 더 하나 더 아파트 하나 더 얻는 거 이것도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남는 장사는 아, 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거야말로 정말 내 인생에 남는 장사고 내가 죽을 때 정말 만족스럽게 죽을 수 있는 거겠구나. 세속적인 여러 가지 동기 무시하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 그 동기 간의 조화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내가 좀 더 내 시간과 내 정신 자원을 투자할 것인가. 그게 분명하다면은 정말 온전한 이기주의 관점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장의 동기를 확립하는 거죠. 성장의 동기를 확립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내재 동기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외재 동기는 그때그때 그 작은 결과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칠 수 있죠. 근데 내재 동기로서 성장 동기를 확립하면 일이 일비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너무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의심을 해. 아, 이거 행복할까? 도움될까? 아, 물론 손해보지 않고 아, 이놈한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 소시오패스 아닌가? 이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행동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데 이거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면 그거 손해 안 보는데 도움되는 건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내 인생 망치는 길 아닐까요? 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무슨 내가 몇 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동업자를 구한다. 그럴 때는 또 굉장히 또 주도 면밀하게 사람을 파악해야겠습니다만 내가 무슨 뭐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돈이 좌우되는 만남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슨 뭐 돈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로 만나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뭐 이 사람 소시오패스 아닌가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요? 그렇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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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말씀 있으신가요, 박 선생님? 네. 예, 예.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일어나는 일 중에 네. 뭐 이은혜 사건이라든지 남편을 의도적, 거의 악에 가깝잖아요. 그런 네. 행동을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물론 사건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게 이제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편조차 가지고 네.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네네. 이용 도구로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선뜻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 아 예. 막연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랑 그런 아유 거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에서 뭐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렇죠. 내가 예. 결혼을 한다거나 그럴 때 배우자를 구하고 그럴 예예예. 때는 예. 신중해야겠죠. 신중하게 그렇죠. 봐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예예. 모든 게 정도 문제인데 너무 그렇죠. 지나치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 이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다 보면 음음. 삶이 좀 오히려 그 행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웬만하면 보면은 예 네. 생존하고 이렇게 관련이 아 살기 예. 위해서 이런 건가요? 생존 동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예. 특히 어린 시절에 조금 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생존 동기가 특히 강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런 음.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자비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비 훈련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다수니까 네. 그 이은의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의 그 남편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운 엘리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그렇게 이용을 당해 가지고 네네. 저기 한 거 보고 물론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쪼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예예. 네 예. 그렇죠. 그 이제 예. 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만 보이잖아요. 음 그게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박 선생님이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그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철학, 삶에 대한 그 내재 동기로 성장의 동기가 중요한 게 음 이게 있게 되면은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요. 색깔을 바꿔 볼까요? 이 성장 동기가 있게 되면 이게 받아들임을 도와줘요. 받아들임. 받아들임의 어떤 능력 이거를 도와줘요. 내가 이 손해 한 건도 손해 보면 안 된다. 이게 강하다 보면요. 늘 경계태세가 돼 가지고 이 받아들임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뒤통수 맞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뭐 박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막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실존주의자들은 그걸 갖다가 정말 그 도저히 부조리하다, 부조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혹은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느님의 뜻을 누가 알겠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라든지 또 불교를 믿는 분들 같으면 뭐 전생에 뭐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는 거의 큰 장점은요. 이 받아들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임.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근데 뭐 현대인들은 뭐 꼭 종교를 가져야만 받아들임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 심리학 공부하다 보면 받아들임을 공부할 수 있어서 아시다시피 이 우리 마음 공부는 종교하고는 무관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뭐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런 그 종교하고는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 근데 종교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받아들임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그게 자비로운 행동이 나는 좋아. 자비로운 행동을 할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정말 나를 죽일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전생에 내가 지은 어떤 뭔가 보지.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 편하게 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늘 내가 뭘 다 알아야 돼.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해야 돼.
내가 요즘 말로 각자 도생, 응? 이 자비와 전혀 반대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인데 이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늘 내가 사주 경계하고 어디서 호시탐탐 나에게 들어오는 소시오패스를 피해야 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삶이 매우 고단하겠죠. 그런 눈으로만 사람을 볼 테니까. 근데 어쩌면은 그렇게 살아도 만날 그렇게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면 또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 가끔 영화나 소설 보면은 그 너 언제 이렇게 죽을 거야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걸 피하겠다고 뭐 용을 쓰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소설이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냥 받아들여.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내가 설사 그런 사람을 만나서 죽을 운명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도 뭐 마흔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구에 오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몸이 좀 건강하면 좋겠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하고 대소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그때 되면 나 연명치료하지 말라 그러겠죠. 나 그렇게 내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 두지 마. 나 편하게 가게 해줘.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상태에 놓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딴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나에게 이기로운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 어떤 게 내 삶에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오래 사는 것만이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동기가 분명 내가 뭘 바라는지 삶에서 잘 알면 그게 중심이 잡히면 나머지는 있으면 좋은 것들이죠.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법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정보에 휘둘리진 않아요. 근데 늘 그 불안 속에서 생존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정보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나 자기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정보도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예컨대 그런 그 늘 생존 이런 불안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껏 좀 손해도 볼 때는 손해 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삶, 나의 웰빙에 초점 두는 삶, 그게 더 중요하죠. 늘 회피 동기로만 살지 말고 접근 동기로 살자는 거죠. 물론 회피 동기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 외제보다는 내재 동기,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 요즘 계속 동기 말씀 많이 드리죠. 네. 삶 속에서 몰바레와 함께 내가 내 삶은 내재 동기가 좀 더 중심이 되어 있나? 내 삶은 접근 동기가 좀 더 중심이 되어 있나?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거 또 유튜브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방송사고라 그러겠다. 때로는 이럴 때 좀 깊게 침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한번 깊게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어, 좀 질문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좀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55분인데 혹시 지난번에 우리 저 별빛님 109회 때 채팅창에 소감을 주시기를 김종호 교수님 그러고 보니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 공부를 지속하는 여정 위에서 제가 어느덧 자기 비난, 자기 연민의 옷을 벗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에 평온함, 안정감을 드디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 말씀드리며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나 봐요. 삶은 힘든데 삶이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되는 말이죠? 삶은 힘든데 삶이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혹시 이거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리고 두 번 선생님들. 이게 장기간에 걸친 변화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네. 네, 그리고 다 해소된 건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찌꺼기와 같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제가 바라는 바가 뭐고, 제가 어느 장면에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제 나에게 침묵하던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고, 이제 제가 조금 원치 않는 장면에서도 제 의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삶은 너무 힘든데, 내가 내 삶에서 주도권과 책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다면 그런 사람들을 의연하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까지만 한도를 정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수준으로 조금 성장했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그 뭐 장기간에 걸쳤고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그 지금 처음 출발하시는 마음 공부를 처음 출발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음. 그 마음 공부에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됐어요? 어, 지금의 그래도 편안한 상태까지 오기에는. 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글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깨닫고 그걸 이제 많은 시간 울면서 내가 왜 그동안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를 깨닫는 순간 삶이 한 단계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네. 나를 시작한 순간부터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월바래와 같은 처음에는 교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숙제로 남기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교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매 강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 적어가면서 음. 다만 하루에 5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시면 어, 그 저도 힘든 상황 분명히 있거든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의 힘든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이제 도반 선생님들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한 주 한 주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음.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선생님이 자기 사랑에 대한 통찰, 그게 아마 크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특히 몰바레 같은 경우가 도움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특히 뭐 평소에도 뭐 지하철 타고 하시면서도 유튜브 보시고 싶을 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뭘 바라는 사람인가, 내 삶에서 내가 뭘 바라며 사는 사람인가를 물어보거나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때 동기 상태 이론 네. 내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니까 내가 어떤 동기 때문에 뭘 바래?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야? 무슨 이제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늘 그 내 안의 것을 내 탓하지는 마세요. 남 탓하지 말라고 해서 내 탓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다.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말고 탓을 하지 마세요. 그걸 잘 숙고해 봐서 그걸 갖다가
고쳐 나가면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다 했지 않습니까? 배웠다 하면서 고쳐 나가면서 그 기쁨, 즐거움,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하면서 그 누리는 즐거움을 이 지구 게임에서 누리시면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입니다. 한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소감 말씀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mov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 소감 나눠주시면 또 질문 있으시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아, 네. 벨프님, 네, 소시오패스에 대한 네, 좋은 대응법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시오패스다 정상이다를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게 정도의 차이니까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야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소시오패스 성향이 조금 많은 사람 조금 있는 사람 그렇게 보세요. 딱 사람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보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 그 질의응답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번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질의응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한번 우리 아까 친절 얘기했죠. 자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 이번 일주일은 한번 친절이란 걸 크게 써붙이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나에게 또 가까운 사람,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네. 뭐 인정을 구걸하듯이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인정 거지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 내가 자발적인 어떤 내면에서 우러나는 친절, 네. 그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좀 실습해 보죠. 친절. 네. 네. 다만 아무튼 인정거지 되는 거 그 수준은 피하면서 친절할 수 있는. 네. 네. 선생님들 그 소감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일주일 가능하시면 친절 어떤 게 친절이지? 사실 어떤 게 친절인지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지혜와 자비를 함께 양성할 수도 있죠. 어떤 게 친절이지를 한번 또 생각하면서 그 친절을 한번 실천하신다면 지혜와 자비를 함께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또 앞으로 한 주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